네. 9번 파일 열어주시고, 혹시 실행이 안 되신 분들 있으시면 여기 런타임에서 모두 실행을 하셔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 파일에서 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용 잠깐만 보시면은요. 저희가 필요한 모듈들은요. 넘파이, 판다스, 파이플럿, 시범 이런 것들을 임포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했었던 데이터셋은 C번 모듈에서 제공하는 MPG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PG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죠. 로드 데이터셋에서 가지고 왔고요. MPG 데이터셋의 생긴 모습을 보시면은요, 자동차 연비, 실린더 개수, 배기량, 그다음 자동차의 힘, 마력, 무게, 가속도, 모델이 생산된 연도, 그다음 생산된 지역,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 자동차의 이름이 가장 마지막 컬럼에 들어가 있고요. 인포를 보시면 아마 여기 오리진하고요, 네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컬럼이 그 문자열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저희가 했었던 일은 뭐냐면 이 모델 이름에서 항상 첫 글자가 그 자동차 제조회사 이름인 것 같다라고 해서 파생 변수로, 그러니까 새로운 컬럼으로, 회사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해 보자라고 했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하실 때에는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해 주시고요. 인덱스 연산자 안에 새로운 컬럼 이름을 문자열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기존에 없는 그런 컬럼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를 기존의 컬럼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러면 컬럼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PG 데이터 프레임에서 컴퍼니라고 하는 컬럼에 값을 할당하겠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값을 할당할 거냐면 MPG 데이터 프레임에는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네임 컬럼에 문자열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임 컬럼에서 문자열 메서드를 호출할 건데 문자열 메서드는 스플릿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그럼 스플릿을 하게 되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열들을 잘라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 같으면은요. 쉐보레, 쉐빌, 말리부 이렇게 문자열 3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컬럼에서는 뷰익, 스카일락 320이라고 하는 3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마우스, 세털라이트 이렇게 2개의 문자열을 갖는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AMC, 레벨, SST라고 하는 3개의 문자열 갖는 배열, 그 다음에 포드, 토리노 이렇게 2개의 문자열을 갖는 문자열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문자열 배열에서 우리는 항상 첫 번째 문자열을 찾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자열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문자열 배열에서 인덱스 0번이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결과를 밑에서 여기서 헤드를 출력을 해봤죠. 헤드를 출력을 해보시면 자동차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쉐보레라고 하는 게 컴퍼니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에 뷰익 그다음에 여기는 플라이마우스, AMC, 포드 이렇게 자동차 이름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잘 만들어져 있죠. 음. 어, 헤, 헤드 말고 테일로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5개의 행도 한번 살펴봤고요. 포드 머스탕인 경우에는 포드, VW 픽업인 경우는 VW, 다치인 경우 여기 다치, 여기 포드, 그다음에 여기 쉐비 이렇게
컴퍼니 이름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자동차 이름은 300개가 넘었었고요. 왜 그러냐면 같은 이름을 갖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00개가 넘었었고, 컴퍼니 이름의 유니크한 값들, 중복되지 않는 컴퍼니 이름들을 보시면 이렇게 대략 한 30개 정도 나오려나요? 네, 그 정도의 그 자동차 회사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순서들은 데이터 프레임에 나오는 순서들로 배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어져 있지는 않고요. 이거를 정렬을 하게 되면 알파벳 순서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썼던 게 뭐, 37개가 있군요. 회사 이름은 37개가 있었어요. 37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동차 이름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쉐보레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약간 오타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죠. 아마 이 두 번째 단어가 정상 그 쉐보레의 회사 이름일 거고요. 여기는 쉐보 엘트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또 어디가 있냐면 마츠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었고요. 여기도 오타가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메르세데스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사실은 같은 회사고요. 같은 회사고, 그다음에 네, 여기 토요타가 있고 토요타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오타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었었습니다.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정상적인 스펠링은 요 두 번째 있는 게 정상적인 스펠링이고요. 앞쪽이 L자가 빠져 있죠. 그래서 어, 자료가 들어있는 원 자료는 오타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한 거고요. 그래서 원 자료를 좀 수정을 했어요. 원 자료를 수정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말로만 말씀을 드렸었고, GitHub에만 올려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같이 하진 않았고. 자, 내용을 보시면은요. MPG에서 LOC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LOC는 레이블을 가지고서 행과 열을 찾는 거죠. 어, 앞쪽에 있는 거는 행의 인덱스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컬럼 이름이에요. 컬럼 이름. 그래서 자동차 회사의 이름이 쉐브로엘트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컬럼이 컴퍼니인 부분.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이 행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고, 컬럼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컬럼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LOC를 사용하는 거는 불리한 인덱싱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겠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이 뭐 예를 들어서 1번, 3번, 4번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뒤쪽은 두 번째 인덱스예요. 두 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여기 컬럼 이름이 컴퍼니인 경우. 그럼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에서 이런 컬럼을 찾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될 거예요. 이 컬럼의 값들을 쉐보레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불리언 인덱싱으로요. 마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행위에서 컴퍼니 컬럼의 값을 마츠다로 바꾸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행위에서 컴퍼니 컬럼의 값을 메르세데스 벤츠로 바꾸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토요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행에서 컴퍼니 컬럼의 값을 토요타로 바꾸겠다는 뜻이고, 복스바겐을 가지고 있는 행에서 컴퍼니 컬럼을 폭스바겐으로 바꾸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퍼니를 봤더니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개수가 줄어든 거 보이시죠? 사이즈를 다시 한번 보시면 컴퍼니스의 사이즈를 다시 한번 보시면 37개에서 32개로 바뀌었어요. 5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밖에 없었네요. 그쵸? 어, 쉐브로엘트라고 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었고, 막스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었고, 메르세데스도 하나밖에 없었고, 토요타도 하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37,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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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몇 개의 행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행들이 몇 개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행에 있는 모든 컬럼의 값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쨌든, 5개의 이름은 없어진 거죠. 여기 있는 5개의 자동차 회사 이름들은 없어졌기 때문에, 위쪽에서 37개에서 아래쪽에서 32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다른 뭐 오타나 회사 이름들이 좀 잘못된 게 보인다라고 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데이터를 정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료에 있는 데이터의 어떤 오류 같은 것들을 수정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것을 데이터 정제라고 얘기를 해요. 어, 여기서 얘를 써주셔야 돼요. LOC라고 하는 걸 써주셔야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찾겠다. 그 행에서 어떤 컬럼에 있는 값을, 열에 있는 값을 이 값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LOC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한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지난주에 한 내용이었었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오늘은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할 거냐면, 어, 무비즈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비스 데이터셋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요. 브라우저 탭 하나 열게요. 그래서 wsm github라고만 검색을 하시면은요. 여기 웨스 맥키니 GitHub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요거 판다스 만드신 분. 아니면 조금 더 하면 네, 여기 파이 데이터 북 이렇게까지 검색을 하시면 리파지토리를 바로 찾아줄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wsm 파이 데이터 북이라고 하는 GitHub 리파지토리를 바로 보여줄 겁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을 거예요. 그 파이썬을 만든 그 개발자고요. 그 개발자 중에 한 명인 웨스엠이라고 하는 분의 그 GitHub 리파지토리이고요. 여기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 여기 공개되어져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셋 보시면은요. 그 폴더별로 주제별로 그 주제별로 폴더가 나눠져 있어요. 이 중에서 무비 렌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찾으셨죠? 무비 렌즈 찾으셨고, 여기 설명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데이터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밑에 쭉 있고요.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사용할 그 데이터는 여기 있는 movies dat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movies dat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 2, 3, 4, 5, 6 번호들이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런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컬런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영화 제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또 컬런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그 영화가 무슨 장르인지라고 하는 장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장르 이름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하나의 영화가 두 개 이상의 장르에 속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장르 이름들이 무엇으로 구분이 되어 있냐면 이 파이프 연산자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파일이고요. 이런 파일이고 우리가 이 파일을 이용하실 때 여기 row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오른쪽에 row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row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링크 주소를 복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링크 주소 복사. 링크 주소 복사하시고 콜앱으로 오셔가지고요. 콜앱으로 오셔서 여기에 movies 파일이라고 할까요? 문자 헤딩과 따옴표 하시고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복사한 그 파일의 경로예요. 파일의 경로고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파일은 아까 잠깐 봤죠? 어, 값들이, movies, dat 파일은, 값들이 무엇으로 구분되어 있었을까요? 콜론 두 개로. 네. 값들이 콜론 두 개로, 이런 문자열로 구분된 일종의 CSV 파일. 텍스트 파일이라고 할까요? 텍스트 파일. 네. 여기를 못 찾겠어요? 이거 못 찾으시겠습니까?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 여기서요. let's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github라고 하시고요. hi 데이터 무비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는 이게 첫 번째로 뜨던데 이게 아마 사람들마다 좀 다른가? 네. let's 파이 데이터북 노트북 뭐 요런 게 뜰 텐데 여기까지는 찾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데이터셋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데이터셋이라는 폴더가 있고 데이터셋을 들어가시면 무비 렌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 DAT 파일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비스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이고 경로는 로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링크 주소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게 이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은 일반적인 CSV 파일은 주로 콜론이 아니라 쉼표로 구분이 되는데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인데 얘는 콜론으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 콜론으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때 read CSV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무비스라고 할까요? 무비스를 판다스에서 read CSV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CSV를 이용하시면 되고, 첫 번째는 movies 파일, 이렇게 파일 경로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 중에서 separator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을 거예요. separator 아규먼트를 여기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CSV가 파일이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세퍼레이터를 따로 안 주셔도 돼요. 기본값이 쉼표니까, 콤마니까. 근데 구분자가 콤마가 아닌, 구분자가 쉼표가 아닌 그런 CSV 파일들은 구분자를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더니 에러는 아니고요. 에러는 아닌데 워닝은 발생했어요. 워닝이 발생했고요. 요 워닝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앞에서 5개 정도만 출력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헤드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헤드를. 자, 잘 만들어졌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세요? 1번 토이스토리,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컬럼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데이터일까요? 데이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파일은 첫 번째 행부터 데이터가 바로 나오는 거고요. 바로 나오는 거고, 컬럼의 이름은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데이터 파일이에요. 그죠? 근데 read CSV의 기본 동작은 뭐라 그랬어요? read CSV의 기본 동작은 첫 번째 행을 컬럼 이름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행부터를 데이터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을 1이라고 하는 거를 컬럼 이름으로 사용한 거고요. 토이스토리 1995년도라고 하는 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컬럼 이름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read CSV에 어떤 파라미터를 더 추가하면 될까요? 기억나세요? names 아니었나? names가 컬럼 이름이었어요. 컬럼 이름. 첫 번째가 그냥 번호예요. 그래서 번호인데 movie ID라고 할게요. 제가 movie ID. 두 번째는 영화의 제목이에요. 제목이니까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는 장르예요. 장르즈라고 할게요. 왜? 뒤에다가 S를 붙인 이유는 어, 한 개의 영화가 세 개의 장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영화는 두 개의 장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르가 여러 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장르즈라고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워닝은 여전히 떠요. 워닝은 여전히 뜨고 헤드를 보시면요. 예, 이번에는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만든 컬럼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죠? 첫 번째 컬럼은 무비 아이디다. 두 번째 컬럼은 타이틀이다. 세 번째 컬럼은 장르스다. 그리고 파일에 있었던 첫 번째 행부터 쭉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어, 여기까지만 하셔도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그 일단 데이터 프레임은 잘 만들어졌어요. 데이터 프레임 잘 만들어졌는데 여기 에러 내용을 워닝, 경고의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경고의 내용은 뭐냐면, 어, 여기에 이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쉼표,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죠. 쉼표. 아니면은, 뭐, 공백들, 이런 저기, 이스케이프 문자를 써가지고, 공백, 어, 아니면은 뭐, 탭, 이렇게. 그러니까 쉼표나 그다음에 이스케이프 문자를 써서 공백 탭 이런 문자열이 아니라 이런 문자열이 아니라 어 이렇게 문자열 두 개를 지정해서 들어갔다. 그게 워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해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이썬 엔진이라고 명시를 해주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엔진은 파이썬이라고 해라. 이거를 명시해라. 그러면 이 워닝은 없어질 거다. 뒤쪽에. 어, 어. 이 워닝을 없애려면 파이썬 엔진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써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engin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고요.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파이썬.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에러 없이 깨끗하게 워닝 없이 read CSV가 깨끗하게 끝납니다. 헤드가 바뀌는 건 없어요. 요거 더 넣는다고 해서 헤드가 바뀌는 거 없고요. 테일도 한번 볼까요? movies.tail 테일도 보시면 아, movies죠. movies tail. 네, 여기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컬럼 이름, movie ID, 타이틀, 장르스. 그다음에 3882번이라고 되어 있죠. 어, 근데 아이디는 3952번이죠. 중간에 빠져있는 숫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1, 2, 3, 4, 5, 6일 텐데 중간에 뭐 10번, 20번 이런 거 빠지고 다른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제일 마지막 그 영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장르. 예.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 그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면 요거는 구분자, 구분자, 값들을 구분하는 문자야. 그다음에 이거는 그 컬럼 이름.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뭐 때문이냐면 워닝. 이 워닝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면 세퍼레이터가 일반적인 세퍼레이터가 아니었었죠. 이런 세퍼레이터 때문에 발생하는 경고를 없애기 위해서. 에러는 아니에요. 에러는 아니고 워닝을 어, 경고를 없애기 위해서. 요거는 파일 이름이고요. 파일 이름. 네.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인포를 한번 좀 볼게요. movies.info 행이 몇 개인지, 컬럼이 몇 개인지, 그리고 무슨 타입으로 컬럼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 보면 좋겠죠. 어, 데이터 프레임은 맞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이고 행은 3883개. 예.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데이터 프레임들 중에서 행이 제일 많죠. 사실 근데 이것도 많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컬럼은 3개밖에 없어요. 무비 아이디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정수고 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컬럼 번호랑 행의 개수랑 엔트리 개수랑 행의 개수랑 똑같죠. 그러니까 널 없어요. 제목도 널 없어요. 그죠?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이고 장르들 역시나 널 없어요. 그리고 문자열이고요. 음. 어, 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장르들이에요. 장르들인데 첫 번째 영화 같으면 혹시 토이스토리라고 한 영화 아세요? 되게 오래된 영화기는 하죠. 되게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네. 애니메이션이었었고 어린이용 영화였었고 코미디다. 그러니까 이 영화 하나에 대해서 세 개의 장르가 어,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뭘로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파이프 연산자. 파이프 연산자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 그다음에 주만지라고 하는 영화인데 같은 해에 나왔거든요. 주만지라는 영화 아세요?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리메이크가 돼서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액션 영화고, 어드벤처 모험 영화고요. 모험 영화고, 역시나 어린이 영화고,
판타지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의 영화가 두 개 이상의 장르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장르 이름과 장르 이름을 이렇게 하이프 연산자로 구분하고 있는 그런 음, 그런 내용입니다. 음. 밑에 뭐 코미디하고 로맨스인 것도 있고 코미디하고 드라마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코미디다 이렇게 장르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장르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장르가 하나만 있고요. 여기는 장르가 두 개가 있네요. 장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까지를 만드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GitHub에 저장을 해놓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릴 수 있겠죠? 네,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그 다음에 분석을 하실 때 파일 그 저장된 경로를 문자열로 만들고 read CSV를 하시는 거예요. 텍스트 파일인 경우. 엑셀 파일은 read 엑셀을 쓰셔야 되고. read CSV를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변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separate에 모든 텍스트 파일들이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탭으로 구분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 공백으로 구분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전혀 다른 문자열들을 이용해서 전혀 다른 문자열들을 이용해서 값들이 구분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separator라고 이렇게 주셔요. 워닝이 떴던 거는 여기가 그 문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구분자가 아니라 문자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분자였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 워닝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에는 이렇게 엔진이라고 하는 거를 그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제가 직접 찾은 건 아니고 워닝에서 이렇게 설정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 이름들이 없었어요. 컬럼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names 속성을 주시면 돼요. names 속성을.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진 걸 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 이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의 장르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뭐 뭐 애니 애니메이션 장르가 장르가 애니메이션인 영화는 몇 개인가? 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이것만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장르즈라고 하는 부분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자열 메서드들을 이용을 하셔야 될 거란 얘기예요. 아니면, 뭐, 어, 어떤 장르가 가장 많을까? 영, 영화, 그, 영화들은, 뭐라고 할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르 이름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등장하느냐, 뭐 코미디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등장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드라마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죠?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죠? 위쪽은 또,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들이 또 많은 것 같고요. 여기도 코미디죠, 그죠? 다섯 개 영화 중에서 벌써 네 개가 코미디고, 다섯 개 영화 중에서 드라마가 네 개. 어, 여기에 코미디가 또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니까, 개봉하는 영화들 중에서 어떤 장르가 많을까?
어. 뭐 순위를 매겨볼 수도 있겠죠. 뭐 1등부터 뭐 5등까지, 뭐 1등부터 10등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연도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개봉 연도. 자, 개봉 연도는 볼게요. 우리가 모든 행들을 다 출력해 본 건 아니지만, 첫 번째 다섯 개 행과 마지막 다섯 개 행을 출력해 본 거에 의하면, 그죠? 항상, 항상 제일 마지막이 일정한 형식으로 끝나고 있죠. 어, 영화의 제목들이 항상 괄호, 숫자 네 자리, 괄호로 끝나고 있어요. 이게 영화의 개봉 연도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영화 제목이라고 하는 컬럼에서 끝에 있는 요 네 개의 글자를 뽑아낼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개봉 연도라고 하는 컬럼으로 만들 수 있는 값이겠죠. 그쵸? 그렇게 개봉 연도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개봉 연도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 수가 있으면 뭐 연도별 뭐 영화 개봉 영화의 숫자, 개봉 영화 숫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몇 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제일 많고 몇 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제일 적은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일단 그 데이터 프레임이 간단하기 때문에 컬럼이 몇 개 안 돼서 간단하기 때문에 뭐 분석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다? 문자열 함수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평생명수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아시겠죠? 네, 일단,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준비를 했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준비를 했고, 어떤 일들을 할 건지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숫자 차이는 나도 상관이 없죠. 왜 그러냐면, 예, 무비 아이디가 꼭 1, 2, 3, 4, 5, 6, 7, 8, 90 순서대로 다 있어야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 그, 직원 테이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직원 테이블의 4번이 연속된 숫자는 아니었잖아요. 네 자리 숫자이긴 했는데, 그죠? 뭐, 7789가, 7789, 778, 7790, 77 이렇게 나가다가, 뭐, 갑자기 78, 얼마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 번호가 꼭 연속된 숫자일 필요는 없잖아요. 무비 아이디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에다가 숫자를 준 것뿐이지, 그 숫자가 꼭 연속된 숫자일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인설트가 됐다가, 그 다음에 그 행을 딜리트를 해버리면, 그 아이디가 그 딜리트 된 거에 대해서 비어 있지 않을까요? 그 아이디 하나는? 뭐 그런 게 여러 개가 있겠죠. 이게 꼭 일치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일치할 필요도 없고요. 네. 네. 근데 널은 없어요. 비어있는 값은 없어요. 비어있는 값은 없어요. 네. 유니크한 값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여기에 유니크한 값이 몇 개인지 그냥 참고로는 무비스에서
무비스에서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할 수 있겠죠? 유니크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배열이에요, 그죠? 이 배열의 사이즈를 보면 3,883개. 그러니까 숫자는 중복되지 않는 숫자가 3,88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빠져 있는 숫자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분에 시작할까요?